증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2010년 폐장을 하루 앞둔 국내 증시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오름폭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대한 기대도 주가 상승의 탄탄한 지지력으로 자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6포인트 상승한 2039, 코스닥은 499포인트로 시작부터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배당락 여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폐장을 하루 남겨두고 내년 증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지지되는 모습인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한 2039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8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이후에 상승 반전된 모습인데요. 오늘 다소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한산한 가운데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20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세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1,000억 원 넘는 물량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도 투신을 중심으로 42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외국인만이 38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500포인트 회복을 눈앞에 남겨두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7포인트 오른 49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49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오랜만에 500포인트 회복을 바라보면서 현재 0.9% 강보합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매도로 대응하던 기관이 오늘 오랜만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현재 13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보다 더 많은 물량이 21억 원을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개인만이 2억 원 소폭 팔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114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85전 하락한 1144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1147원으로 출발한 이후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가 드문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만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환율은 연말을 맞아서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140원대 중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배당 매력으로 상승하던 종목들이 배당락을 맞이해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차트상에 보이는 종목들 고배당 1위부터 6위까지 있던 종목들인데요. 대부분 종목들이 3에서 5% 이상 급락하는 가운데 오늘 통신주에는 개별적인 악재까지 겹쳤습니다. 단일 접속률 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터넷 전화 부문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선방하면서 증권주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에도 계단식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대우증권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도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대증권이 5%, 우리투자증권도 2%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28거래일 만에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IT 부품주를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IM이 10% 급등하고 있습니다. 에피밸리가 5%, 두성 엔지니어링과 오디텍이 3%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털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포털 관련주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3사 모두 내년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오늘 NLCN과 다음이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NLCN은 게임 테라가 상용화가 임박했다는 것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음은 외국계 증권사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난 나흘간의 부진을 듣고 오늘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주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무상증자를 발표한 신세계가 시간을 거래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급등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5.9% 이상 오르면서 62만 8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내년 2월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비율의 무상증자를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유통 주식수를 늘림과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외국계 창구인 모건 스탠링 통해서 매수가 집계되는 가운데 오전 중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장 초반 67만 2천 원까지 오르며 신고가 쓴 이후로 현재는 62만 원대 후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종목들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드립니다. 자, 오늘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 소개를 해드리죠. 홍희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럼 제가 1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들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2097님께서 대한항공을 71,700원에 사셨다고 몇 주 가지고 계시다고 주식수를 적어주셨고요. 12월 10일에 매수를 하셨다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 시장이 좋아지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 좀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일단은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화물 수요와 그 여객 수요거든요. 그러니까 여객 수요라고 하면은 이제 내국인이 이제 해외로 이제 출국하는 숫자와 이제 그 해외 관광객들의 숫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의 워낙 강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해외 관광객들은 충분히 증가할 수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금리 인상에 따른 중국 쪽 소비 증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그렇게 따진다면은 앞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도 이제 외국인의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여객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제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고요. 지금 그 화물 쪽 수요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IT의 수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10년 좀 IT가 어려운 한 해를 겪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화물 수요도 조금 부진한 상황을 보였지만 2011년에는 좀 기대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러한 측면을 보신다면은 동사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시기엔 너무 이른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좀 박스권이 좀 긴 지금 8월부터 현재 지금 연말까지 좀 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원부터 8만원까지의 지금 박스권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이번 주에 지금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조금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 그 추가적으로 하방 경직이 나올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고 내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이 좀 중요하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비중 자체가 좀 30% 이상 좀 큰 비중이시라면은 일단은 홀딩을 권해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다, 좀 비중이 작다라고 지금 작으신 경우에는 일단은 한 6만 5천 원 부근까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 부근까지 하락이 있다면은 저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상품 시장에서 모든 상품값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금값은 다시 1,400달러를 돌파했고요. 유가도 91달러 지지를 받았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서 항공 관련주들의 조금 우려스러운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하지만 화물과 여객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이 점을 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대한항공 살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오늘 증권주가 또 강합니다. 그중에 한 종목 SK증권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SK증권을 6076님께서 사셨고요. 24,000원에 비중은 2,400원에 사셨겠죠. 24,000원이 아니라 2,400원에 10% 정도를 가지고 계신데요. 더 매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10% 비중이시라면 더 사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는 게 맞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지금 증권주의 가장 큰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수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이 돼야 거래량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이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이제 증권주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근데 최근에 시장을 본다면 이제 랩 쪽이나 이제 특화되어 있는 증권주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시점에서 그러니까 SK증권을 선택하신 이유가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주라서 선택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일단은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이 되신다면은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기타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쪽 그러니까 큰 증권사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기관 쪽에서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외국인도 매도폭이 이제 크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이제 2011년에도 향후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증권주에 관심을 가지신다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뭐 대우증권 쪽으로 그러니까 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동사에 대한 지금 기술적 흐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증권
증권사보다 상승 탄력이 지금 둔화되어 있는 거를 지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변동폭 자체도 굉장히 큰데 일단은 차트 흐름상 보시면 21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21선 어저께 오늘 지금 61선과 21선을 동시에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승의 흐름은 나오고 있지만 윗꼬리가 달리면서 5일선에 대한 돌파도 좀 힘겨워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금 지수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더 빠진다면 반대로 또 하락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요. 저는 단기 목표가를 2,500원으로 설정을 해놓으시고 추가 매수를 하실 거면 이제 다른 증권사 쪽으로 눈이 돌리시는 전략 드리겠고요. 일단 손절은 21선 이탈할 경우 이제 손절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증권주를 보고 싶다면 대형주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으로 SK증권 봐주셨는데 오늘 동부증권도 들어와 있거든요. 이어서 좀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매입하신 가격이 5,430원이시고 이분은 비중이 100%세요. 적정 목표 주가 그리고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1960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요? 네. 지금 동부증권 같은 경우는 그 3분기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갖고 있던 뭐 주식의 매각이라든지 이제 일회성 요인이 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금 동사가 지금 점유율 확대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 증권사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좀 대형주 증권사로 좀 옮겨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지금 주식 비중은 100%시지만 수익이 상당히 좀 크게 나신 상황이시거든요. 저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전고점일 8,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고요. 8,000원 돌파 시도도 지수의 향방에 따라 충분히 돌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 이제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난 한 차례 큰 폭의 상승 이후 8,000원권에서 지금 저항으로 한번 8,000원권에서 밀린 다음에 지금 다시 추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난 8,000원 부분에 대한 그 저항권 돌파 시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강해야만 저는 증권주가 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8,000원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40% 내지 50% 정도 일단 줄이신 상황에서 동세에 대해서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8,000원 돌파 시는 추가적으로 저는 10,000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고 만약에 하락 전환을 할 경우에는 7,400원이죠. 21선 가격과 그다음에 또 이제 현재 61선 가격을 동시에 이탈하는 가격인 7,400원의 이탈 시는 일단은 전략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부증권이었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께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세요. 5,400원대 사셨고 현재 주가는 7,700원대입니다. 이래서 매수 시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 사셨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예, 동부증권에 이어서 대한통운을 살펴드릴게요. 대한통운을 부산에서 1803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95,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향후의 전망 그리고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남기셨네요. 네, 일단은 대한통운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좀 급등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그러한 이유는 이제 M&A 관련해서 지금 뭐 포스코에 인수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매각 과정은 내년 초에 좀 있을 거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매수 가격이 너무 고점이시고요. 그다음에 비중 또한 좀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택배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지금 이익률 측면에서 너무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가 앞으로의 뭐 택배 부분에 대한 매출 증가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큰 폭의 상승보다는 지금 최근에 M&A 이슈로 상승할 때 좀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의 흐름 잠깐 보시면서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저점이죠. 지금 한 차례 이제 급등 후에 88,000원에 대한 지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본다면은 좀 박스권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손절가를 88,000원으로 설정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 만약에 이런 M&A 이슈가 또다시 부각이 돼서 이제 좋은 기업의 그 합병이 될 경우에는 저는 그 지난 전고점 부분이 한
10만 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88,000원을 손절가로 반드시 잡고 원칙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10만 원권까지 도달 수 있는 비중을 한 20%, 갖고 계신 비중이 한 50%를 더신 다음에 그 당시의 흐름이 또 이제 거래량이 지으면서 좋아질 경우는 나머지는 일단 홀딩해 보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M&A 이슈에 대한 얘기들이 사그라들기 전에 좀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이 좀 더 맞을까요? 일단은 그 이슈가 나오기 전에 대응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시기가 좀 미뤄져 있으니까는요. 이제 일단은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다시 보시고 이제 판단하자는 전략입니다. 예, 손절가를 잘 메모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 대우 인터내셔널 살펴드릴게요. 7364님께서 33,500원에 20% 가지고 계신데 목표가,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로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자원개발 쪽과 이제 무역업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종합 상사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쪽과 이제 합병이 되면서 이제 포스코 쪽에 대한 무역을 이제 담당할 겁니다. 이제 포스코 쪽과 철강성 무역에 대해서 이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증가세가 조금 더 두드러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게 봤을 때는 그러한 측면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단기적인 수급의 그 향방이 상당히 동사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흐름에서 보신다면은 저점이 32,000원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000원의 이탈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상승을 하고 있는 한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는 지속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지금 지난 전고점 부분이죠. 37,000원 부분에 대한 지금 그 돌파 시도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보다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상황에서 저는 37,000원 부분에서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도세가 좀 강화될 경우에는 또한 그 하락폭도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일단 외국인의 지속적인 유입보다는 단기적으로 기관 쪽에 의해서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일단 지난 전고점이 37,000원 부분에서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단기적인 대응이 아니시라면은 저는 좀 길게 보시는 전략, 내년 상반기까지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 좀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KBT 봐드릴게요. 코스닥 쪽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15,0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251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향후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속 시원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코스닥 시장의 부진입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만 강한 상태고 오늘 뭐 코스닥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저께 부진했던 부분에 따른 좀 그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좀 큰 폭의 매수가 들어와줘야 코스닥 시장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KBT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카드 제조업체죠. 스마트 카드가 이제 최근에 뭐 스마트폰 판매 확대와 유심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지금 실적 또한 지금 개선세에 있는 상황인데 실적 대비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중장기 지지선이 지금 13,000원에 대한 그 지지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은 제가 지금 지지선은 그어드렸는데 지금 12,500원 부근과 13,000원 부근에서의 지속적인 지지가 지금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큰 이탈이 없다면은 저는 충분히 정배열로 전환을 해서 한 차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해질 그러한 시기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매수 가격 15,000원을 넘어서 저는 지난 전고점 부분이 17,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 3분기 마진율도 22%로 상당히 시장 대비 좀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 12,500원과 13,000원 부분에 지금 그 지지선의 이탈이 없다면은 저는 지속적인 좀 홀딩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 사고 싶다시고 하신 분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가 48만 7천 원대이고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철강주가 좀 빠졌던 측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포스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가능한 건지 네. 철강주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예. 제가 어저께 그 오전 방송에서 이제 추천 종목으로 현대제철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철강주가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왔지만은 저는 이제 수급 상황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큰 폭의 매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메이저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리스크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어저께 그 현대제철 그 오전 방송에 이제 추천 종목으로 매수 추천을 드렸었는데 예. 포스코도 마찬가지 시간입니다. 동일한 시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급상으로 최근에 외국인의 지속적인 지분율 증가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큰 폭으로 그 차트를 좀 크게 보시고 지금 큰 흐름을 바라보신다면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지금 주가는 좀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로 지금 전환되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 한 5,500원에 지금 하락이 있지만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이제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그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순히 일단은 배당락에 따른 좀 하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오늘 지금 저점 대비 지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와 주는 시점으로 봤을 때 큰 비중이 아닌 적은 비중이시라면 오늘 일단 매수 진입하시기 권해드리겠고요. 그다음 손절가만 철저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손절가를 47만 원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현재 시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수급이 좀 양호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흐름도 상당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리스크가 큰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매수를 하신다면 54만 원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캠텍, 현대증권, 동일제지 등등의 종목이 상담 요청 들어와 있는데요. 내일 증시전략센터 시작하면서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증시전략센터 2부 시간은 홍희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쪽으로 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어제보다 5포인트 정도 상승한 203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했고 기관도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1,0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 강하죠. 1% 가까이 상승한 499선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코스피 시장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요. 개인들이 차익실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정부가 가축 질병의 심각 경보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현재의 경계 수준인 위기 대응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 농식품부 등이 참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하게 되고 해외 여행객에 대한 검역도 한층 강화됩니다.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7천만 원이고 10명 중 6명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올해 처음으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실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2억 7,200만 원이고 자산의 75%는 부동산이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은 58%이고 평균 집값은 2억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세로 사는 가구의 평균 부채는 4,200만 원으로 집계됐고 소득이 많을수록 저축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는 이백순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기소 기소하고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이 행장은 경영자문료 3억 원을 횡령하고 제일동포 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고 신 전 사장은 투모로그룹 부당대출 등의 배임 혐의와 이희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행장이 검찰에 기소됨에 따라 신한금융은 이 행장이 자진할 경우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기 행장을 조만간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행장 후보로는 라응찬 회장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위성호 신한금융 부사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효원 신한금융투자사장과 최방길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도 유력한 행장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오후 6시 서울과 중부 국세청장 등 5개 지방청장을 교체하고 국장과 과장 등에 대한 대규모 인사 명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홍희 현 서울청장과 왕기현 현 중앙청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번 주 중 명예퇴임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임으로 이병국 국세공무원 교육원장과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각각 서울청장과 중부청장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전과 대구, 광주청장 등도 전면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문의해주셨던 7544님, 상담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단문 보내주셨는데요. 책 선물 드리겠고요. 또 부산에서 대한통운을 문의하신 1803님께 성공 투자하시라고 책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전략센터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2010년 마지막 거래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